알테오젠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장에서 가장 위험한 건 2,532억 원 투자라는 문구만 보고 시초가부터 따라가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알테오젠은 대전 둔곡지구에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 제조시설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구개발 중심의 플랫폼 회사가 직접 생산 기반까지 넓히겠다는 뜻이니 겉으로만 보면 분명 기대를 키울 만한 소식이죠. 그런데 주가는 이 발표를 받고도 32만 원에 마감하며 5.74% 밀렸습니다. 장중에는 31만 원까지 내려왔고 외국인과 기관은 함께 팔았습니다.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왜 주가는 반대로 갔을까요? 지금부터는 공장 투자라는 긴 이야기와 26일 신주 상장이라는 가까운 이야기를 한 화면에 놓고 보셔야 합니다. 8월 24일 아침까지 확인된 회사 공지와 공시를 기준으로 보면 새로운 계약이나 허가가 추가된 건 아닙니다. 시장이 새로 소화하는 재료는 지난 금요일 발표된 제조시설 투자이고 이번 주 계좌를 흔들 수 있는 일정은 수요일 무상증자 신주 상장입니다. 제조시설 투자 규모는 2,532억 원입니다. 2025년 말 연결 기준 자기 자본의 55.7%에 해당하고요. 투자 기간은 2026년 8월 21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2,532억 원이 빠져나가는 구조는 아니지만 회사의 몸집과 비교하면 가볍게 넘길 투자도 아닙니다. 시장은 공장이 생긴다는 사실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돈을 어떻게 집행하고 공장을 어떤 제품으로 채우며 언제부터 매출로 연결할지도 함께 계산합니다. 그렇다면 공장 투자는 왜 의미가 있을까요? 알테오젠은 그동안 히알루로니다제 플랫폼을 글로벌 제약사에 기술 이전하고 계약금과 단계별 기술료, 판매 이후 로열티를 받는 그림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연구실에서 기술을 만들고 파트너가 개발과 판매를 진행하는 구조가 중심이었던 거죠. 이번에는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 제조시설을 직접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술을 넘기는 데서 끝나지 않고 생산과 품질 관리까지 회사 안으로 끌어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다만 기반을 만든다는 것과 당장 매출이 찍힌다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공장 부지를 확보하고 건물을 올리고 설비를 들인 뒤 허가와 품질 기준을 맞추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바로 이 시간 차이 때문에 좋은 발표가 나와도 주가가 곧장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는 2028년 이후 생산 역량을 떠올리지만 단기 자금은 이번 주에 풀릴 물량부터 계산합니다. 공장 가동은 아직 멀리 있고 신주 상장은 이틀 앞으로 다가와 있으니 가까운 부담이 먼 기대보다 먼저 가격에 들어온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금요일 하락을 공장 투자가 실패했다는 평가로만 받아들이면 회사의 긴 변화를 놓치게 되고 반대로 공장이라는 말만 믿고 수급 부담을 무시하면 계좌가 흔들립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시간표를 나눠야 합니다. 회사의 방향은 공장 투자에서 읽고 이번 주 매매 판단은 신주를 받아낼 돈이 실제로 들어오는지로 정하시면 됩니다. 신주 숫자도 정확히 잡아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은 기존 주식 한 주당 0.3주를 배정하는 30% 무상증자를 진행했습니다. 오는 26일 추가 상장될 보통주는 1,606만 8,790주입니다. 상환전환 우선주까지 포함한 전체 발행 신주는 1,619만 827주이고요. 이 물량은 회사가 외부 투자자에게 돈을 받고 판 유상증자 주식이 아닙니다. 기존 주주에게 보유 수량의 30%를 나눠준 주식입니다. 회사로 새로운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고 그 자체로 기업 가치가 30%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계좌에 들어온 신주는 거래할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받은 물량이라고 느끼는 주주가 일부를 현금화하면 실제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자금 조달 희석과는 다른 형태의 수급 부담이 생깁니다. 이제 금요일 움직임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알테오젠은 목요일 11.86% 급등하며 33만 9,5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에는 32만 5천 원에 출발한 뒤 31만 원까지 밀렸고 32만 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루 전 급등군 가운데 상당 부분을 돌려준 셈입니다. 수급도 가격과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개인은 8만 9,613주를 순 매수했지만 외국인은 6만 1,010
37주, 기관은 3835주를 순매도했습니다. 공장 발표가 나왔는데도 큰 자금이 일단 비중을 줄였고 그 물량을 개인이 받아낸 겁니다. 그렇다고 외국인과 기관이 알테오젠을 완전히 떠났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하루 전에는 두 주체가 함께 강하게 매수했기 때문에 이번 장에서도 매도가 이어지는지 지켜본 뒤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장이 열렸을 때 가장 앞서 무엇을 살펴야 할까요? 시초가의 상승률보다 첫 30분 거래량을 보시면 됩니다. 금요일 저가였던 31만 원 부근에서 매도가 다시 쏟아지는지, 아니면 거래량이 늘어도 저점이 낮아지지 않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첫 10분의 반등이 강하게 나와도 곧바로 따라붙지는 마십시오. 신주 상장을 앞둔 종목은 호가가 얇아지면서 적은 매수에도 가격이 빠르게 튈 수 있고, 기다리던 매도가 나오면 상승분을 금방 반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반등의 높이보다 밀린 뒤 들어오는 두 번째 매수의 힘이 더 정확합니다. 다시 눌렸을 때 앞선 저점 위에서 버티고 거래량이 붙어야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매물을 받으려는 수요가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을 장중에 대입하면요, 31만 원은 무조건 지켜지는 바닥이 아니라 금요일에 매수와 매도가 강하게 부딪힌 기준선입니다. 가격이 그 부분을 잠깐 깨는 것만으로 전량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깨진 뒤 거래량이 더 커지면서 회복하지 못하고 반등할 때마다 매도 호가가 두꺼워지는지가 더 핵심입니다. 반대로 31만 원을 지켰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물타기에서도 안 됩니다. 거래량이 줄어든 채 가격만 멈춰 있다면 매도가 끝난 게 아니라 매수자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일 수 있거든요. 지지 여부는 숫자 하나가 아니라 시간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오전 저점을 만든 뒤 같은 가격대에서 두 번, 세 번 매수 호가가 채워지고 종가까지 회복이 남아 있어야 의미가 생깁니다. 장중 거래원도 같은 방식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외국계 창구에서 매수가 보인다고 외국인이 돌아왔다고 단정하면 안 되고요. 외국계 창구에 매도가 많다고 외국인이 전부 던진다고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외국인은 국내 증권사 창구를 이용할 수 있고 장중 추정치는 최종 집계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전에는 외국계 창구의 방향과 프로그램 흐름을 참고하고 장이 끝난 뒤 투자자별 매매 동향으로 다시 맞춰보시면 됩니다. 특히 금요일처럼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팔았던 다음 거래일에는 한쪽이 돌아오는 것보다 두 주체의 합산 매도가 줄어드는지가 먼저입니다. 매도 강도가 약해지고 종가가 올라와야 수급이 진정됐다는 결론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테오젠만 보고 있으면 수급의 성격을 잘못 읽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급락과 급반등이 하루 간격으로 반복됐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개별 기업의 재료보다 코스닥 지수와 바이오 대형주의 움직임이 종목 가격을 더 세게 끌고 갈 때가 많습니다. 알테오젠이 반등할 때 코스닥과 바이오주도 함께 살아나는지 살펴보십시오. 업종 전체에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면서 알테오젠도 움직인다면 시장 자금의 도움을 받은 반등입니다. 반대로 코스닥이 약한데도 알테오젠이 거래량을 늘리며 버틴다면 공장 투자나 신주 물량을 노린 종목 자금이 따로 들어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상승이라도 돈의 출처가 다르면 지속되는 시간도 달라집니다. 공장 투자를 주가와 연결할 때는 생산시설에 무엇이 채워질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회사가 밝힌 범위는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 제조시설입니다. 이 문구만으로 특정 파트너사의 제품을 여기서 생산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파이프라인이 들어가고 생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럼에도 연구 개발만 하던 회사가 자기 자본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생산 기반에 쓰겠다는 건 가벼운 결정이 아닙니다. 계약이 늘고 상업화 단계가 가까워질수록 원료 공급과 품질 관리, 생산 일정에 대한 통제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공시를 바탕으로 한 해석입니다. 시장이 원하는 다음 답은 투자액이 아니라 실제 수주와 가동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공장 소식은 하루짜리 급등 재료보다 회사의 평가 방식이 바뀌는 출발점에 가깝습니다. 그동안 알테오젠을 볼 때는 신규 기술 이전 계약, 임상 진행, 품목 허가, 마일스톤과 로열티가 중심이었습니다. 이제는 여기에 생산 능력과 가동률, 제조 원가, 품질 인증이라는 항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공장을 짓는 순간부터
무조건 더 높은 가치를 받는 게 아니라 그 공장을 채울 계약과 제품이 따라올 때 평가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2,532억 원이라는 숫자를 호재로만 외울 게 아니라 이후 공시에서 설비 규모와 생산 품목, 자금 집행 방식, 가동 시점을 이어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설 비용이 성장 투자로 바뀌는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회사의 긴 이야기를 짚었으니 다시 이번 주 계좌로 돌아오겠습니다. 수요일 신주 상장 전까지 주가가 강하게 반등하더라도 수익이 낮다는 이유로 판단을 끝내면 안 됩니다. 그 상승을 만든 거래량이 종가까지 유지되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줄어들어야 신주 물량을 받을 준비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장 전에 가격이 눌려도 거래량이 줄고 저점이 높아진다면 매도자가 서두르지 않는 흐름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하락률보다 매물이 나오는 속도를 살피시면 됩니다. 이번 주의 답은 고점과 저점을 맞히는 데 있지 않습니다. 상장 전 매도 물량이 언제 강해지고 그 물량을 받은 돈이 종가까지 남는지를 한 단계씩 추적하는 데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1606만 주 전체가 한꺼번에 시장에 던져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주를 받은 모든 주주가 같은 가격에 사고 같은 수익률을 가진 게 아니고요. 장기 보유자는 그대로 들고 갈 수 있고 일부만 비중을 조절하는 주주도 있습니다. 실제 매물은 전체 신주 가운데 매도 의사가 있는 물량만 나옵니다. 그래서 상장 주식수와 당일 거래량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거래량이 평소보다 늘어나는 건 자연스럽지만 그 거래가 매도 우위로 끝나는지 매수 우위로 바뀌는지는 가격 회복력에서 드러납니다. 장 초반에 물량이 쏟아진 뒤 시가를 다시 회복하고 종가가 고가 쪽에 남는다면 대기 자금이 매물을 흡수한 겁니다. 거래량만 커지고 저점이 계속 낮아진다면 소화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문제는 신주 상장 당일의 반등만 보고 물량 소화가 끝났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큰 매도가 나온 뒤 단기 매수세가 붙으면 오전에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프로그램 매도가 다시 늘고 종가가 저가 쪽으로 밀리면 오전 반등은 매물을 받아낸 게 아니라 새로운 매도를 부른 움직임이 됩니다. 따라서 상장일에는 첫 30분, 오전 마감, 종가를 구간별로 나눠 보셔야 합니다. 첫 30분에는 매도 물량의 크기를 보고 오전에는 저점 회복 여부를 보고 종가에서는 그 돈이 실제로 남았는지 판단하는 겁니다. 새 구간이 연결돼야 수급이 바뀌었다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중간 한 장면만 떼어내면 급등에도 쫓아가고 급락에도 번지게 됩니다. 이제 보유 상태에 따라 행동을 나눠보겠습니다. 수익권인 분들은 공장 투자 기대와 신주 상장 부담 사이에서 전량 매도와 전량 보유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중을 나눠 일부 현금을 확보하면 상장일 변동성이 커져도 선택권이 남습니다. 평단 두근에 있는 분들은 31만 원 같은 가격 하나에 모든 판단을 걸기보다 종가 회복과 외국인 및 기관의 합산 수급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가격이 잠깐 올라와도 큰 자금의 매도가 이어지면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손실권인 분들은 공장 투자 발표를 물타기의 근거로 쓰지 마십시오. 장기 사업 방향이 좋아 보인다는 것과 이번 주 매물이 끝났다는 것은 서로 다른 조건입니다. 특히 물타기는 가격이 싸졌다는 느낌이 아니라 매도가 멈췄다는 증거가 나온 뒤에 생각해야 합니다. 거래량을 동반한 하락이 멈추고 같은 가격대에서 저점이 더 낮아지지 않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약해지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종가 회복까지 붙어야 단순한 낙폭 과대와 수급 전환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이 없는 하락은 할인 구간이 아니라 물량이 이동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때 현금을 전부 사용하면 실제 신주가 상장되는 날 더 좋은 자리가 나와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현금을 남기는 건 겁을 먹는 행동이 아닙니다. 예상과 다른 흐름이 나왔을 때 계좌가 다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시간을 사는 겁니다. 현금으로 기다리는 분들도 시초가 반등을 놓쳤다는 생각에 조급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주에는 판단했을 정보가 계속 늘어납니다. 장 초반 거래량이 나오고 종가 수급이 확정되고 수요일에는 실제 신주 물량의 소화 과정까지 드러납니다. 불확실성이 줄어드는데 굳이 가장 정보가 적은 첫 움직임에 전부 걸 이유는 없죠. 신주 상장 뒤 가격이 안정되고 큰 자금이 다시 들어오는 자리에서 접근하면 바닥을
계약을 정확히 마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대신 매도 물량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뛰어드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놓친 가격보다 남아있는 기회를 보십시오. 알테오젠의 사업이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면 기다렸다가 들어갈 자리도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용이나 레버리지 비중이 큰 분들은 이번 주 목표를 수익 확대보다 변동성 통제로 잡으셔야 합니다. 신주 상장 전후에는 평소보다 호가가 빠르게 움직이고 오전 반등과 종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본전을 빨리 찾겠다고 비중을 더 키우면 주가가 아니라 시간에 쫓기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줄일 수 있는 비중을 미리 정하고 추가 매수했을 현금과 생활자금을 섞지 마십시오. 상승이 나와도 계좌가 감당할 수 있는 크기로 남아 있어야 다음 판단이 가능합니다. 수익 기회는 다시 오지만 강제 청산이나 과도한 신용이자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번 주처럼 일정이 확정된 변동성 구간에서는 살아남는 기준이 수익률보다 앞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장 투자와 신주 상장을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2,532억 원 공장은 알테오젠이 기술만 보유한 회사에서 생산 기반까지 갖춘 회사로 가려는 긴 신호입니다. 반면 1,606만 주 신주 상장은 기존 주주 사이에서 물량이 다시 배치되는 짧은 신호입니다. 긴 신호가 좋다고 짧은 매도를 무시하면 안 되고 짧은 매도가 나온다고 긴 성장 계획까지 사라졌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번 장에서는 공장이라는 이유로 따라붙지 말고 신주라는 이유로 겁부터 먹지도 마십시오. 장중 거래량과 저점 회복, 종가 수급을 차례로 살피면 두 이야기를 섭지 않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실제 장중에 혼자 따라가려면 생각보다 여러 화면을 오가야 합니다. 공장 투자 관련 후속 공시가 나오는지 살펴야 하고 알테오젠의 거래량과 프로그램 흐름을 보면서 코스닥과 바이오 업종의 수급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장이 끝나면 외국인과 기관의 최종 숫자로 오전 판단을 다시 검수해야 하고요. 숫자가 많아서 어려운 게 아니라 어느 숫자가 내 행동을 바꿔야 하는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뉴스 전달보다 매수를 멈출 순간, 현금을 지킬 순간, 수급이 돌아온 뒤 다시 접근할 순간을 연결해주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흐름을 장중에 혼자 따라가기 어렵다면요.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공식 신청 페이지에서 주도주 알림센터 입장 방법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알림 신청이라고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두시면 장 시작부터 수요일 신주 상장 이후까지 이어지는 알테오젠의 변화를 놓치지 않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림은 주가의 저점을 대신 맞춰주는 기능이 아닙니다. 첫 30분의 매도가 강해질 때 무리한 물타기를 멈추고 현금을 남긴 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다시 들어오는 자리를 기다리도록 행동 순서를 잡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알림을 받을 때도 상승과 하락이라는 결과만 보려고 하면 도움이 줄어듭니다. 거래량이 커졌는데 가격이 버티는지, 31만 원 부근을 이탈한 뒤 다시 회복하는지, 개인이 받은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되가져가는지처럼 변화의 이유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공장 후속 소식이 나와도 계약과 생산 품목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기대 단계로 남겨두고요. 신주 상장일에 급등이 나와도 종가 수급이 따라오지 않으면 물량 소화가 끝났다고 단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기준을 세워두면 뉴스 한 줄과 장중 한 번에 급등락에 계좌 전체가 끌려가지 않습니다. 이번 주 알테오젠에서 기억할 숫자는 많지만 행동 순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2,532억 원은 회사가 생산 기반을 만들기 위해 쓰는 긴 투자이고 1,606만 8,790주는 수요일부터 거래될 수 있는 가까운 물량입니다. 금요일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팔고 개인이 받았기 때문에 이번 장에서는 큰 자금의 매도 강도가 줄어드는지부터 살피시면 됩니다. 첫 30분에는 거래량과 저점 회복을 보고 오전에는 두 번째 매수가 들어오는지 지켜보고 종가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최종 수급을 맞춰보십시오. 이 흐름이 연결되면 상장 전 불안을 견딜 근거가 생기고 연결되지 않으면 현금을 지킬 이유가 생깁니다. 공장은 하루 만에 지어지지 않고 신주 물량도 하루 만에 모두 정리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알테오젠의 긴 가치는 기술이 계약으로, 계약이 허가로,
허가가 판매와 생산으로 이어질 때 커집니다. 이번 제조시설 투자는 그 연결고리를 회사 안으로 가져오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 계좌의 방향은 미래 공장보다 현재 매수 주체가 결정합니다. 좋은 회사라는 믿음은 유지하되 가격을 지키는 돈이 들어오기 전까지 비중과 현금을 나눠두셔야 합니다. 공장 투자라는 기대는 길게 보고 신주 상장이라는 수급은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보다 돈의 움직임을 보고 첫 반등보다 종가를 보면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